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히 어린이를 모시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돌아보죠. 네, 얼마나 좋은 날이었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1년을 살았던 어린이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기쁘게 한번. 그리고 이제 애들을 다 키운 제 입장에서 금방 갑니다.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야, 이게 애들이 왜 이렇게 도대체 않고 하지만 어느 날 다 키워놓으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회상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기가 막힌 날이에요. 어제 비가 와서 그다음 지금 아침 상쾌한데요. 구름도 둥둥 하늘도 파랗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푸른 하늘을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시장을 펼쳐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확률이 높죠. 그나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우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통주들은 그나마 잘 버텼다는 거죠. 그러나 기술주, 러셀, 리철 등등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88% 빠졌고요. 장중에는 2%도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종가까지는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마무리됐다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러셀도 1%대 중반 수준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도 많이 빠졌어요. 독일은 한 2.5% 정도 빠졌고 유로스탁스 오시면 1.89%나 빠지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진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이 셀인 메이 맞는 거야. 5월에는 팔아라. 그랬는데 진짜 셀인 메이야. 막 이런 상황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도대체 근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이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진심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원칙론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원칙론보다 실제로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너 도대체 하고 있느냐? 자넷 옐런이 발언한 발언이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된다 하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연준 총재들은 아니다. 아직 얘기하려면 멀었다. 그리고 또 의장은 거의 확고하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의외의 복병이 빵 터진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동안 정말 연준 의장 파월과 호흡을 잘 맞춰왔다고 봤던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Higher interest rates may be needed to prevent economic from overheating.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연준 총재 중에 한 명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고 물론 연준 총재가 발언했어도 시장은 약간 휘청했을 수 있는데 자넷 옐런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놨거든. 야, 진짜 크죠?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세린 메이야? 결국 또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이렇게 공고하게 다져왔던 이 판때기들을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발언이죠. 정말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궁금한데 오늘 그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것은 본격적인 시작이라기보다도 원칙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 편향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넷 옐런 의장 얘기 해보죠. 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앞서 그대로 발언이 그거예요.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인데요.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이는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약간의 매우 완만한 some very modest. 네,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오 하고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화요일 누구 발언이 있다 그랬죠? 네, 로버트 카틀란 목요일 날도 있어요. 오늘인데 똑같이 마켓워처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자산 매입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나중보다 더 이전에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연은 총재께서 얘기하는 것과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죠. 그리고 다른 재무장관이 아니고 자넷 옐런의 연준 의장을 하셨던 자넷 옐런의 발언은 금리와 관련된 발언은 폭발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폭발력이 발휘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88%, 장중에는 2%가 넘는 하락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어디가 많이 빠졌을까요? 그래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 기술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주들 중에서 철강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나는데 한국도 지금 좋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후장 마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치세, 그러니까 일종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는 거, 중국에서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업체들은 그만큼 싸게 수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철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연료탄을 가지고 이 철광석을 이렇게 녹이는 거잖아요. 뜨거운 기운으로. 그래서 굉장히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는 전기로 해서 고철을 녹이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1000도가 넘는 걸로 하니까 이 둘 모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ESG 경영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 관련해서는 결코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그렇게 와갔었는데 너무 많은 철강 회사들이 있어서 덤핑 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데 구조조정의 일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치세까지 하니까 어려운 기업들은 수출을 길이 막히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겠죠. 지원해주던 돈을 줄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어떻게 돼요?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국도 보면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지금 무슨 기술주 성장주 올라가듯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에서 US 스틸에 대해서 철강업 슈퍼 사이클 진입했다라고 전망하면서 US 스틸이 8% 가까운 폭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시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전통주들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는 괜찮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게 일반 논의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관성이란 게 심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두뇌 활동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토요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휴일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두뇌 활동이라는 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습관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습관화하면 에너지가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거 새로운 거 한번 해봐 하면 약간 주춤하시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저희 나이 또래 어머님 아버님한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자 하려면 쉬운가요? 좀 어렵죠. 왜 그래요? 두뇌가 새로운 걸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쏟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한번 하면 기진맥진하거든. 그러니까 두뇌가 활동을 못하게 정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그것이 두뇌가 사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즉 이걸 관성적인 것에 익숙한 것이 두뇌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빅테크들이 금리 인상에 그렇게 취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 금리 인상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뇌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안 좋아. 그럼 빅테크는 성장주잖아 하고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때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빠지죠. 장중에 애플이 4%도 넘게 빠져. 야, 씨, 세계 1등 기업이 4%도 넘게 빠져. 테슬라, 알파벳도 장중에 3% 넘게 빠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2% 이상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주 거덜났지 오늘 장중. 그러니까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진짜 시겁했던, 깜짝 놀랐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끝으로 갈 때 가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금 이 발언에 파급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맨날 얘기했던 영어 단어 하나, COTG, 공급 부조. 공급 부재 곳곳에서 공급 부재 빵빵빵빵빵빵빵 터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톡톡톡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제일 유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번 주말쯤에 나올 고용 지표잖아요. 고용이 100만 명 이상 늘었으면 우메? 자, 그럼 인플레이션 자금 확실히 해주네. 자, 금리 빵 뛸 거야.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제일 큰 문제였는데 갑자기 복병이 빵 터졌어. 복병이 빵 터졌어. 야, 그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프리벤트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다른 분도 아닌 자네 옐런께서 해주셨더니 했으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거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는데 성장주들이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주라는 거는 5년, 10년치를 땡겨오는 게 문제인 거지. 다시 한번 노는 날이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금리 인상이 왜 성장주들은 안 좋냐?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미래의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나올 현금을 땡겨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몇 년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마구잡이로 땡겨올 수 없는 거예요. 할인율이 빵빵빵빵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예전에 제가 아침 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 토요일만 골라서 한번 쭉쭉쭉쭉 역주행해 보시면 이 얘기한 게 나오니까 오늘은 더 이상 거기 추가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할인율이 빵빵빵 터지니까 미래에서 가지고 온 그 미래에 벌 이익을 땡겨올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 그래서 성장주가 안 좋다는 건데 빅테크들이 성장주이긴 성장주이지만 얘네는 미래에서부터만 이익을 땡겨온 게 아니고 지금도 이익이 많이 나요.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보셨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전년 대비 무슨 뭐 54% 매출 증가 막 이래버리고 48% 매출 증가 이래버리잖아요. 지금도 좋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왜? 두뇌는 관성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말을 지금 정리를 해드렸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실적이 별론데 미래를 많이 땡겨온 애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2주 안에 최고치로 갔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럼 자, 채권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오늘 시장에서 제일 웃기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금리가 올라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죠.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그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금리가 금리에 올릴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 금리가 조금 올라가야 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채권은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죠. 그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약세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강세였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금리 올리겠다는데 실제 금리가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주식시장에 너무 파닥 놀란 거야. 파다닥 놀래가지고 위험자산에서 안 되겠다고 안전자산을 휙 하고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 돈이 휙 넘어오니까 채권이 강세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졌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데 금리가 떨어져.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시장이 지금 오늘 깜짝 놀란 건데 이게 연속으로 될지 아니면 수습하는 발언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제 생각엔 수습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목요일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금요일쯤 되면 로버트 카플란 총재께서 또 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밸런스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머지않아 테이퍼링을 논의하고 22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제프리라는 곳에서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는 오는 6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근거로는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도이치뱅크에서는 6월에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충분한 조건이 갖춰질 수 있지만 미국 연준은 서두르지 않고 8월 연내 컨퍼런스에서 이를 거론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뱅크가 가장 합리적인 전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땡겨지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좋아질수록 땡겨진다. 2024년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멍하니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2023년 정도로는 최소한 땡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테이퍼링도 빠르면은 2022년도 또 저는 초반까지 한번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또는 올해 연말로 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올해 연말로 테이퍼링이 나온다면 2022년도 말 또는 2023년도 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보수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금융이 아주 선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얘 똑같이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거예요. 한국 자동차는 맨날 나쁘고 독일 자동차, 일본 차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뭐야, 전장은 이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고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일본 따라잡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느덧 보니까 하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한국 차는 영원히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올라온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필수와 각도기의 자동차 대담이 오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 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허심탄회한 찐 차빠들의 논의.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오늘 마감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나갈까요? 오늘 아마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상당히 쉬는 날 치고는 제가 굉장히 일찍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걱정하실까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냉정한 사고를 갖자 해서 전통주들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화들짝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회성이야. 일단은 일회성인데, 만약에 진짜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지금 연준하고의 보조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연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상황과 통계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무언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의 발언으로 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는 총재들 얘기 한번 들어보죠.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메리 데일리 여는 총재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가 연준의 목표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전망을 밝지만 경제는 여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버트 카플란 연 총재 외에 거의 대부분의 여는 총재들과 의장께서는, 연준의 인사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긴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10년물 금리는 1.5%대로 떨어졌어요. 금리 올리겠다는데 금리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값도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깜짝 놀라면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 했는데 유가는 따로 놀아요. 유가는 뭐하고 가장 관련이 높죠? 코로나하고 관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는 무려 1.9%나 올라가면서 65.69달러 WTI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한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EU에서 승인받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필수 목적 여행을 허용한다. 이건 뭐야? 여행 오케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백신 접종자 외에도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자, 맞나? 그렇지. 우리나라 좀 잘한 거지.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수용 인원을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0.9m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뉴스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 보여줬고요. 지표 살펴보죠. 미국 상무부 3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744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그리고 미국의 3월 공장제 수준은 전달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는 되게 굉장히 좋고요. 활발하고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시장이 쫄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연준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금리 인상해도 충격을 덜 받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취하겠지. 금리 인상해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 정도 금리 인상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가장 높아 보여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올려도 시장에 충격을 안 받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즉 2002년도 9.11 테러 이후에 장기간 금리를 안 올려서 2005년도 이후에 금리를 올렸지만 버블이 계속됐죠. 그런 걸 일부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한 2년 앞서서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것이 오기까지는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화물 배가 없어서 비행기로도 날르고 한국까지 넘겨가지고 날르고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뻔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역시나 뻔했어요. 3월 역대 사상 최고치. 이 정도면 4월도 마찬가지다. 무역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쇼티지고 이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곳곳에서 무역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포착되고 있어요. 화학 쪽에서도 설비 증설과 물량 증가가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배도 더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충격은 공급 물량이 대대적으로 나오기 직전 설비 증설이 빵빵빵빵 터지고 막 뭐가 나오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이쪽 경기 민감주들의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언제 올지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우가 좋은 거였어요. 자,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라는 거. 요게 몇 개월 더 갈지는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설비 증설이 빵빵빵빵 터지고 약간의 시간차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공급 물량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스프레드를 줄면서 막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면 이쪽 주식들이 끝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근거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아주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도 둥둥 멋지고요. 5월에 멋진 하늘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휴일이라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려서 장시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길게 해서 송구한 마음도 올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양한 김학균 센터장과의 대담 그리고 김필수 교수와의 대담도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언제 올라오느냐고요? 네, 알람 설정하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